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유럽연합의 위성 코페르니쿠스가 수집한 영상이나 또 여러 국제기구들이 내놓은 대기질 지수를 봐도 오늘 한반도의 공기는 중국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차 심각해져가는 대기오염에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자문을 해주는 전문가 그룹은 발전소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의 비상저감 대책이 시행됐지만 보다 적극적인 저감 대책이 절실했던 하루였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일단 고비는 넘기겠지만 주말로 가면서 또 독한 미세먼지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보대로라면 주말에 가족끼리 단풍을 즐기기는 꺼림칙하게 됐습니다. 먼저 윤영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부터 서울엔 부슬비가 내렸지만 공기 중에 켜켜이 쌓인 미세먼지를 씻어내기엔 부족했습니다. 오전 6시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오전 10시 미세먼지가 바람에 실려 남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정오쯤 대전의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오후 2시엔 서울의 비상저감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오후 5시쯤엔 나쁨을 의미하는 노란색 띠가 호남을 관통했습니다. 미세먼지를 내모은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서쪽에선 북서풍이, 동쪽에선 북동풍이 양쪽에서 압박해 미세먼지가 호남 쪽으로 방향을 잡고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바람이 역류할 것으로 보여 공기가 다시 나빠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잠시나마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은 최대 60mm, 남부지방도 많게는 40mm의 강우량을 보이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는 주말입니다. 한국 대기질 예보 시스템의 전망을 보면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미세먼지 지도가 매우 나쁨을 의미하는 붉은색 일색입니다. 중국 전역에 쌓여있던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을 타고 그야말로 물밀듯이 들어올 전망입니다. 이번에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던 강원과 경상도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걸로 전망됩니다. 그나마 희망은 한반도 안쪽의 바람도 꽤 강하다는 것인데 정확한 예보는 내일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오늘의 예보가 틀리길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실시된 수도권의 비상조치로 차량 2부제와 노후 경유 차량의 단속이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목과 눈이 따갑다는 시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랐던 오늘 아침,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눈도 많이 따고 미세먼지랑 항상 코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등굣길 학생들도 미세먼지가 두렵긴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요. 제가 저번에 여행 갔을 때 들은 건데 미세먼지 중금속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수도권은 비상조치가 내려져 차량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운행 자제를 해야 하는 짝수번호 차량도 많이 보입니다. 서울시는 시내 곳곳에 설치한 CCTV 80대로 노후 경유차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지점에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번호판을 찍어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전국 노후경유차 DB와 대조를 해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거를 해결 대책을 내놓으셔야지.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좀 실감이 좀 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쓰고 실내에선 기관지의 기능이 약해지지 않도록 습도를 적어도 50% 이상으로 맞추라고 조언합니다. 미세먼지 안에 들어있는 발암물질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사람 폐 안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안에 깊숙이 박히고 혈관을 뚫고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수장이 대기오염은 신종담배와 같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담배는 잠깐 피우지만 미세먼지는 내내 노출되기 때문에 사실 직접 비교도 어렵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대기오염 물질로는 예상대로 초미세먼지가 꼽혔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대기오염은 신종 담배와 같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테드로스 아드하농 사무총장이 영국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글입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심장마비나 폐암, 기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3분의 1가량은 대기오염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유하건 가난하건 그 누구도 대기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 세계에 걸쳐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아졌다며 WHO는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이미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오염물질은 역시 초미세먼지입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15세 미만 아동 18억 명 가운데 93%가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에 노출됐고 2016년에만 60만 명의 어린이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초미세먼지의 농도 증가와 사망률 증가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공공건강센터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으로 숨진 이들을 분석했는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은 2.8%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이 정부에 권고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집중적으로 담겼습니다. 발전소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를 2030년까지는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되 그에 필요한 비용 마련 또 전기요금 현실화 계획도 제시하라는 주문입니다. 송성환 기자. 민관 전문가 70여 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오늘 정부에 제출한 3차 에너지 기본계획 권고안입니다. 발전소 등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권고가 담겼습니다.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킹그룹은 우선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2030년까지 지금의 3분의 1 수준인 13,000톤으로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래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액화 천연가스 발전을 늘리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자동차 등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2040년까지 현재 6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2040년까지 전기차 500만 대 이상을 보급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유연탄에 물리는 세금은 늘리고 LNG에 붙는 세금은 줄이는 세제 개편도 지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단가가 싼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제 직접 원가만 이제 보상을 하는 거고 이제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점은 제대로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노력을. JTBC 송승환입니다.